반복문을 이용한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subtotal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았어요. 현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시작값부터 끝값까지의 합계를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인데, 그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subtotal이라는 함수에게 위임을 한 것이고, 이 subtotal이라는 함수는 시작값부터 끝값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쭉 누적 합 구하는 과정을 하나의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함수의 동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시작값으로 1, 끝값으로 3을 넘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 start와 end라는 값으로 1과 3을 전달받았겠죠. i라는 변수와 total이라는 변수를 지역적으로 선언을 하되 i라는 변수는 start라는 값이, 즉 1의 값이, total이라는 변수는 0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 하기를, 자, 조건을 보고 반복하기를 i가 end 값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반복해라 라는 것이죠. 현재 i 값은 start라는 변수값, 즉 내가 부분합을 구할 첫 번째 시작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받아 복사받았기 때문에, 자, 현재 i 값은 1이 되겠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옆에 메모지에다가 하나의 표 같이 작성을 해서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좀 추적을 해보기 바랍니다. i라는 변수가 1이고 1인 i 변수 값은 현재 끝값으로 전달받은 3보다 작은 것이 맞잖아요. 조건 참이 되어지니까 현재 0인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i 값을 누적 합 구하게 되는 거예요. 0 더하기 1 한 결과를 다시 토탈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자, 그리고 i라는 변수 값을 1 증가시켰어요. i 값이 2가 되어졌죠. 그리고 다시 제어선으로 올라가서 현재 2인 i가 3보다 작으냐라는 걸 봐서 여전히 작은 것이 맞으니까 다시 그 2의 값을 아까 토탈, 그러니까 0에다가 1을 더했던 그 토탈이라는 변수에 다시 누적합을 구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토탈이라는 변수는 1 더하기 2 해서 3의 값이 되어질 것이고, i라는 변수 값도 다시 누적합 구하게 되어지면 이제 i라는 값도 3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3인 i 값을 가지고서 다시 비교하기를, 현재 i가 end보다 작거나 같으냐라는 걸 비교해 봤죠. 이제는 i도 3, end도 3이니까 작지는 않지만 같다라는 연산이 확인이 되어져서 여전히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i 값을 누적 합을 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기존의 total이라는 변수가 3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으니까 6이라는 값이 됐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i라는 변수 값도 1 증가되어져서 i라는 변수 값은 4가 되어질 것이고, 그 4인 i 값하고 end 값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제 더 이상 i라는 변수의 값이 end라는 변수의 값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조건이 거짓이 나오게 되어져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현재까지 누적 합을 갖고 있던 total이라는 변수를 호출축으로 반환해 줌으로써 이 함수 안에서 연산한 결과를 좀 더 모듈화 되어지게 함수 호출축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삼고 있는 부분이 책임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사용자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들인 것이니까 잘 익혀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서서 다뤘던 강의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부분합을 구할 시작값은, 자, 시작값 1이라고 할까요? 끝값은 1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5050이다 라는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반복문을 이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while 조건문을 보니까 그저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에 반복해라 라는 구문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while 조건문이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반복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소위 인덱스 변수라는 것을 하나 두었고, 그 인덱스 변수라는 것을 루프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작업, 또 루프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비교하는 작업, 또 루프가 끝날 조건들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루프 안에서 i라는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작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배치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자, 이 경우는 단순히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순회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1부터 100까지라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while 조건문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조건문이 바로 for 반복문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for 반복문이라는 것은 while 조건문과 달리 일정한 범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하거나 혹은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또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반복문인 것입니다. 앞서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릴지는 알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내가 줄넘기를 100번 뛰겠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while 반복문으로도 구성되어지지만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예제,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더한다, 이런 예제 역시 for 반복문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 명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for 반복문은 while 반복문처럼 그저 어떤 while 키워드 다음에 간단한 조건 평가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를 기술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제어선 부분들을 꾸며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while 반복문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부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해 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일정한 횟수나 일정한 범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for 반복문이 가장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기본적으로 이 for 반복문은 for라는 키워드와 in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in 키워드 다음에 문자열이나 리스트 같은 경우들을 둘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를 보면 이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문자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자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for ch in hello라고 하면 hello라는 문자열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한 문자씩 끄집어내서 ch라는 변수에 담아요. 그리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여기 주어진 문장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네모가로 안에 첫 번째 h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제어선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문자를 ch가 받아서 문장 수행, 또 세 번째 문자를 받아서 수행, 네 번째 문자를 받아서 수행, 다섯 번째 문자를 받아서 수행,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문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반복하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열과 비슷하게 리스트 같은 것도 for 반복문의 in 키워드 다음에 써줄 수가 있는데 리스트라는 이름의 리스트로부터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n이라는 변수에 담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주어진 문장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문장은 11, 22, 33이라는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의 값들을 일일이 나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in 키워드 다음에 문자열이나 리스트를 동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해당하는 요소의 제일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정 범위를 지정을 해준다라든가 혹은 반복할 횟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range 함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괄호 안에다가 3개의 인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3개의 인수를 사용을 할 때 보면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얼마씩 증가할 것이냐라는 형태로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끝값이나 시작값은 생략되어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or i in range 0,11이라고 쓰게 되어지면, 자, i라는 변수의 값을 0부터 10까지 일씩 변화시켜 가면서 매 i라는 변수에 대해서 요 구문, 즉 i 변수 값을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10이라는 값이 내가 i라는 변수가 갖게 되어질 마지막 값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처리할 다음 값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부터 10 전까지 일씩 증가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0부터 10 전, 즉 9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때 내가 증가하는 값들이 그저 일씩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단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증가량을 생략해 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여전히 0부터 10 전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작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작값도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0부터 10 전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i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for 구문이 나타내는 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10번 반복해라. i라는 값을 0, 1, 2, 3, 4, 5, 7, 8, 9 해가지고서 10번 반복해 가면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도록 해주는 그런 간단한 문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or 반복문은 while문과 다르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는 구문보다는 일정한 횟수만큼, 즉 반복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이고, 하나 더 보면 이 앞에 인자들을 써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2부터 10까지 3씩 증가해라 라는 형태로 해주면 어떤 일정한 범위를 일정한 증감치를 가지고서 반복해가면서 처리해 줄 수 있는데도 나름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2부터 10 전 사이에 3씩 증가했을 때 몇 개의 숫자가 있는지 개수를 세서 소위 반복할 횟수를 감안해 가지고서 처리하기보다는 일정한 범위를 기술을 해줌으로써 범위 내에서 주어진 문장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0번 반복한다 라는 행위를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10부터 0 전까지 마이너스 1씩 감소를 해가면서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소위 카운트다운 되어지는 19, 87, 65, 4, 3, 2, 1에서 0이 되기 직전까지 반복해주는 형태의 구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range 함수에다가 숫자를 하나만 써주게 되면 횟수를 반복한다 기억하면 되겠고, 숫자를 2개 써주게 되면 일정한 범위를, 숫자를 3개 써주게 되면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얼마씩 증감 처리할 것인지까지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range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일정한 범위의 각 숫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여기 리스트처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진다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각 숫자들에 대해서 i 값이 하나의 숫자씩 받아서 주어진 문장들을 처리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질 것이에요. 1부터 10 전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2씩 증가해 가면서 그 숫자들을 하나씩 i라는 변수가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또 누적합 구해주는 그런 구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1부터 2씩 증가하는 것이니까 홀수들이 되겠죠. 1, 3, 5, 7, 9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각을 프린트 구문에 AND 키워드 인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까지 표현이 될 거예요. 좀 더 제대로 된 표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구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라는 걸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마지막에다가 더하기라고 표시를 할지 혹은 이퀄을 표시할지는 조건문을 두어 가지고서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되긴 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더하기를 출력을 했는데, 하여튼 지정된 범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산식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출력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더하고자 하는 숫자의 범위를 바꿔주고 싶으면 이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증감치를 바꿔주고 싶으면 이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증가 혹은 감소해 가면서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반복하는 매 과정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작성을 했던 이 subtotal이라는 구문도 보면 현재 스타트부터 엔드 사이를 반복해 나가는 구문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while 구문을 사용을 했을 때와 달리 for문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or라는 키워드 사용을 해서 인덱스 변수 i의 값이 range 함수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시작값이 start, 끝값이 end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end로 지정한 숫자까지 합을 구해줘야 하니까 1부터 10 하면 10까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이라고 써버리면 9까지밖에는 반복이 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range 함수의 두 번째 인수값은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마지막 값 다음 값이 지정되어져야 한다. 요 값을 만나면 멈추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값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같은 처리들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일씩 증가해 가면서 반복해라 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물론 증감치가 단순히 1이다 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생략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반복해 가면서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저 total이라는 변수에 i 값을 더해가는 일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따로 i라는 변수를 증가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i라는 변수 자체를 스타트 값으로 초기화하는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range 함수를 통해서 그 작업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루프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시작값은 start라는 값이 i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니까 i 변수를 초기화할 필요 없을 것이고, 그 하나의 값이 사용되어진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end 플러스 1이 되기 전까지 i 변수 값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될 테니까 역시 비교를 한다라든가 혹은 증가 처리를 한다라든가 그런 구문 없이 다음과 같이만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while문으로 작성했던 구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특히 이 반복문에서 보면 i라는 변수를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변화시켜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while처럼 인덱스 변수 값을 조작하는 구문이나 비교하는 구문 이런 부분까지 다 혼재되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가독성 있게 코드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수정이 필요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주면 되는지를 다소 명료하게 확인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부분합을 구하면 55다 라는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듯 while이라는 반복문과 다르게 for 반복문은 정해진 횟수나 정해진 범위 내를 반복하고자 했을 때 유용한 그런 반복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줍시다. 정리해서 예를 보면 현재 for 반복문의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층수를 쭉 출력한다라고 하면 일정한 범위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i 값에 대해 출력하는 문장을 1부터 6 전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반복해라 라는 다소 명료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while문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인덱스 변수를 초기화하고 비교하고 증가 처리하는 일들을 내가 출력할 문장과 같이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하는 구문이지? 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지만 이런 동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구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된 횟수나 범위를 반복할 때는 for, 정의된 횟수나 범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저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한 무한히 반복하는 것은 while이라는 구문을 사용을 하자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출력할 단 번호를 입력받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2단을 출력하겠다라는 의미로 2의 값을 입력받았으면 그 입력받은 2단에 대한 출력 결과들을 쭉 출력하는 212부터 298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을 때에는 212부터 298까지 9개의 연산 구문들을 따로따로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들을 출력하는 출력문을 9번 반복해서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출력되어지는 결과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현재 2단의 각 항목들을 출력하는 내용들을 보면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지가, 즉 1부터 9까지 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곱한 결과들만 출력을 해주면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보면 뭔가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패턴을 찾아보고 그 부분을 바로 반복문에 적용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뤘던 예제는 0부터 9까지 변화시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부터 9까지 변화해 가면서 각각의 곱셈식을 출력하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출력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출력할 단값을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그 입력받은 단값을 가지고서 문자열 치환연산자 %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문자열을 형식화해 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어떤 단에다가 i 값을 곱한 결과를 출력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i 값을 그저 1부터 9까지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고 나서 단이라는 변수에 입력한 값이 2이다 라고 했을 때 그 2의 값을 가지고서 i 값을 1부터 9까지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i 값과 단에다가 i 값을 곱한 결과들을 출력을 해주는 요 문장을 9번 반복해 주게 되면 굳이 출력문을 9번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봤어요. 자,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출력할 단의 값을 입력을 받았고 입력받은 내용을 한 단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함수로서 구구단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구단이라는 함수는 출력할 한 단에 대한 단 번호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단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i 값을 변화시켜 나가되 단 곱하기 i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는 f 문자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형식화했습니다. 치환연산자도 f 스트링도 둘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차이점들을 확인을 해두세요. 그래서 현재 단 곱하기 i의 결과값을 다음과 같이 출력하도록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i 값을 변화시켜 주는 부분들을 우리는 for i는 in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범위가 어떻게 되어져요? 1부터 9까지니까 10이라고 써주어야지만 10 전까지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i 값을 변화해 가면서 다음 내용들을 처리를 해주어라 라는 형태로 형식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현재 2단을 출력하겠다라고 처리를 하면 2루니부터 298까지 잘 처리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내가 출력할 자리를 1의 단위를 끝자리를 맞춰서 처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서식 문자열을 지정을 하기를 요 뒤에 :ed라고 작성을 해주면 역시 출력할 단을 2단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두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하나의 정수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치환연산자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ed라고 사용을 해주었었죠. 일반적으로 치환연산자에서는 %어쩌구라는 형태로 써주는데 f스트링에서는 % 빼버리고 콜론하고 어쩌구라는 형태로 써주는구나 라는 정도로
구분을 해서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